안녕하십니까. 구단 김연재 정토입니다. 저는 원강 효도 요양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무는 원강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진수 교무입니다. 그리고 10살 초등학생 장준우 군과 7살 유치원생 장운우 두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첫 번째 경강 발표자가 되었는데요. 이광명 교무님께서 저에게 발표자라고 처음에 얘기해 주셨을 때 경계가 옵니다라고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더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큰 공부 기회로 삼으시길이라고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큰 공부가 되길 바라며 경강에 앞서 제 이야기를 조금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저에게 큰 공부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일은 지난 4월에 있었던 저희 어머니의 열반이었습니다. 3월 초에 응급실에 가셨다가 폐암 진단받고 한 달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게 원망도 많았지만 어머니께서 일평생 부처님께 의지하여 기도 정성으로 사셨기에 돌아가실 때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지 기운이 어머니를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열반 과정을 보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고생은 하셨지만 기도와 믿음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신심과 공심으로 살아가야 잘 사는 것인지 공부 표준을 저에게 심어주고 가셨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연할 주제는 보통급 식계문 중 9번째 연고 없이 심교관 금전을 여수하지 말며입니다. 먼저 보통급이란 원불교에 입교하면 누구나 받게 되는 법의 등급의 첫 번째 등급을 말합니다. 성인이 군대에 입대하듯 불보살이 수도의 문중에 입문한 급을 말합니다. 대산 종사님께서는 보통급을 불지 출발이라고 하셨습니다. 중생이 이리저리 헤매다가 부처님 회상에 인연이 된 것이라 가장 다행한 급이라고 하셨습니다. 원불교 교도라면 누구나 보통급을 거치게 되며 남녀노소, 선악기천, 유무식을 물론하고 법명과 함께 식계를 받게 됩니다. 보통급 식계 중 제9조 연고 없이 심교관 금전을 여수하지 말며입니다. 그 의미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심교라는 것은 마음심 나눌 교, 마음을 나누는 사이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우정이 깊은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친구, 가까운 교도나 교우 등이겠지요. 심교의 반대말은 물교라 할 수 있습니다. 물교는 임시로 만나는 관계입니다.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관계, 그리고 이해의 관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 여수에서 여수는 줄 여, 받을 수로서 금전을 주고 받는 것, 즉 금전 거래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가까운 인연 속에 심교간 금전을 여수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심교간에는 금전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정산종사 법설 중 제9편에 불교 정전 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연고 없이 심교간 금전을 여수하지 말며에 대한 설명을 보면 마음으로 사귄 회원이나 특별한 직이 아는 사이에는 정당한 연고 없이 금전을 거래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예 금전을 주고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정당한 연고가 있을 때에는 신고간 금전 여수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정당한 연고란 즉 연고 있는 금전의 여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당한 연고란 첫 번째 천재지변 또는 화재, 도난 등으로 구급을 요할 때, 두 번째 급병이 있어 구급을 요할 때,
세 번째, 세금 또는 소송 비용 등의 일로 긴급을 요할 때. 네 번째, 기타 정당한 일로 구급을 요할 때. 불가피한 중대사의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연고 없이 금전을 주고받게 된다면 그 피해를 보면 첫째, 동지간의 정의가 소원하게 됩니다. 둘째는 회간, 그러니까 교당에 다니는 내왕이 멀어지게 됩니다. 셋째, 싸움의 근본, 쟁투의 근본이 되며, 넷째, 신용, 그리고 신용 상실 등의 일이 생긴다고 경계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문이 보통급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당에서도 종종 동지 간의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당 내에서 교도 간 금전 거래를 하다 보면 아직 특신급이 되지 않았거나 신이 믿음이 부족한 보통급이 사람들에게는 자칫 동지 간의 정의가 멀어질 뿐 아니라 교당에도 안 나오게 되어 아까운 교도를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금전 거래를 할 때 주는 자, 받는 자가 모두 계문을 범하는 것일까요? 먼저 연고가 없이 금전을 주고받는다면 빌린 자와 빌려준 자 모두가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고가 있어서 여수한 경우에는 빌린 자가 기일 내에 까닭 없이 갚지 않을 경우 차용자, 즉 금전을 빌린 자가 범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정산종사님께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심교관이 아닌 국가기관 등이 지정된 곳에서 차용하여 쓰도록 할 것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당한 연고가 있어서 금전을 여수하는 경우에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산종사법설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심교관이라도 보시의 정신으로 여수하여 후일 반상 갚지 않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차의 정의와 그 밖에 악영향이 없을 때에는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심교관에 금전을 빌려줄 경우에는 보시의 정신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금강경에도 무상보시가 강조됩니다. 사람이 마음이 돈 빌릴 때와 갚을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합니다. 돈을 빌릴 때는 고맙다, 진짜 고마워, 내가 이 은혜 죽어도 잊지 않을게, 꼭 갚을게. 돈 갚을 때는 안 떼먹어, 그만 좀 재촉해, 몇 푼 가지고 생색은 더러워서 갚는다. 그래, 돈 빌린 내가 죄인이지, 이런 마당에 돈 갚는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해 하거나, 아니면 잠수를 탄다거나 연락 두절이 되거나 차일피일 기일을 미루고 돈을 갚을 때는 생색을 내곤 합니다. 빌린 당시에는 추호도 없던 마음이 이렇게 돌변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농간인지 돈의 농간인지 놀랍게도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집에 이사하는 과정에서 언니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금액이 많지 않았지만 진짜 고마워 언니, 나중에 꼭 갚을게 라고 되새겼지만 시간이 흐르자 언니는 돈이 많으니까 동생에게 좀 줘도 되겠지, 나도 어렸을 때 언니를 많이 도와줬으니까, 심부름도 잘했으니까 라고 제가 제 좋을 대로 제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돈을 갚게 되었을 때 그렇게 갚을 때는 제 생돈이 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경강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과정을 생각하면서 제때 갚지도 않고 갚을 때에는 오히려 제 입장을 정당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 미리 연마해야 하겠습니다. 금전에 들고 나는 것을 미리 수지대조하고 가급적 비상시 계획과 대책을 세워 급하게 금전 여수할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금전 여수할 상황이 발생되면 상대방의 상황과 반상의 능력 그리고 본인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상황이 위급하다면 일단 힘 미치는 대로 무상보시의 심경으로 급한 상황을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능력 밖에 무리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경제 상황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반상의 능력, 즉 제때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오히려 상대방의 범죄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본인이 마음에도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금전을 여수할 경우는 여력이 된다면 어려운 상대방을 힘 미치는 대로 도와주되 이 경우에는 무상보시의 심경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경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정신, 육신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자력을 갖추고 법 있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